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11월 14일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시험일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대학 입시가 되면 추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영하 몇 도가 됩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11월 14일 매년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2017년도 세계 당뇨병 환자들 보니까 4억 2천오만 명이래요. 4억 2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045년도에는 6억 2,9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한국에서도 매년 20만에서 30만 명이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된 한국도 더욱더 심각한 당뇨병 대란국의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당뇨병 혈액 내 포도당이 높아져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증상이에요. 이걸 그냥 별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방치해버리면 신장, 여기 눈, 그 다음에 신경에 손상이 와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미세혈관의 합병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 혈관 합병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맨 마지막은 중풍과 치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뇨병은 서서히 몸에서 발병된 지 약 10년이 돼야 그 증상이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마찬가지예요. 아셨습니까? 예.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당뇨병이 걸렸는데도 그냥 별거 아니다. 이 정도면 약 먹으면 될 거야. 라고 방치해버리면 말기 신부전증, 콩팥 기능이 저하돼서 아주 불편한 투석하거나 신장 이식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또 외상 없이 손가락, 발가락,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 그 다음에 시력 상실, 아예 실명을 해버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으로 해서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조기 사망 대상자의 명단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적당히 살다 죽으려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 이 말이야. 당뇨병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우리는 1형 당뇨, 2형 당뇨,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한국에서는 소아당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40대 후에 나타나는 성인 당뇨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임신성 당뇨 약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만 후에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5년 내에 30에서 70%는 2형 당뇨가 발생된다는 또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대개 1형 당뇨, 임신성 당뇨를 제외한 2형 당뇨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면 비만, 고칼로리, 저영양, 그 다음에 약물,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고혈압,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이 2형 당뇨의 원인이야 이 말이야. 식습관을 바꿔야죠.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2형 당뇨를 죽었다 깨도 막을 수가 없어요. 2018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세계 10대 사망자 순위 보면 1위가 심장병이에요. 그리고 당뇨병이 7위입니다. 국내 당뇨병 연맹에 따르면
2017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당뇨 환자는 4억 2천만 명. 성인 11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당뇨병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서운 것은 이 당뇨병, 이 아시아인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당뇨 환자의 64%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색 인간들이 당뇨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문제는 2명 중에 1명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요. 당뇨병이 2명 중에 1명 이 사람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시아 인구 64%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아직 자기가 당뇨병인지도 조사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연 4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죽어가요. 이런 당뇨병을 치료한 치료비가 800조 원이 치료비로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그냥 소모비에 그냥 약 먹다 그냥 죽어가는 거지 이게 완치되거나 치료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당뇨병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6년도 이거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510만 명이에요. 평균 14.4%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30세 이상이 돼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가 830만 명, 당뇨병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1300만 명, 합하면 2640만 명이에요. 당뇨에 관련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여기다 고혈압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고혈압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고지혈증까지 포함하면 이건 기적의 기적.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주 기적이에요. 기적을 맨날 일으키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을. 아시겠어요? 서양 의학자들이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딱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딱 얘기를 한마디밖에 없어요. 비만을 줄여라.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어떤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의 의료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해요. 왜?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연 4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죽어가고 800조 원. 이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에요. 1년 예산. 이러한 비만과 복부 비만을 만드는 주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고칼로리 저영양식품이에요. 그게 정크푸드와 인스턴트, 즉석식품, 레토르트 식품 이런 식품 첨가물로 범벅이 된 정크푸드,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정크푸드 어제 아마 내용이 올라왔을 거예요. 정크푸드는 쓰레기 음식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썩은 음식이야. 넝마주의 같은 거예요. 넝마 음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피자, 햄버거, 핫도그, 햄, 튀김, 그 다음에 뭐 청량음료, 드링크제, 즉석, 과자, 나부레이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비만과 각기병, 영양실조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음식을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음식. 이거는 지방 함량이 많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역시 혈액순환 장애 원인으로 작용되는 음식들. 이게 이 복부 비만과 기타 비만을 유발하는 특히 당뇨병을 유발하는 첫째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이면 이제는 뭘로 바꿔요?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식이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94종 이상의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를 바람에 말려서 가루 이렇게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빻아서 하루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 그게 저칼로리 고영양의 이런 음식이에요. 이 음식만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약 먹으면 정상치 범위 내에 있으니 나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거 역시 문제예요.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를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세 번째는 약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고 또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음식이나 운동으로 고치려 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또 왜냐하면 음식은 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당뇨뿐만 아니에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마찬가지예요. 성인 질환은 다 음식으로 고쳐야 돼요. 음식이 병 발생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바꿔서 이 병을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음식밖에 없어요. 약은 안 돼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약을 먹어야 돼. 그게 아주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물론 약도 그렇게 먹어야 돼. 음식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게 가장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생명을 만드는 그런 음식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발생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치유하는 것도 음식이야. 음식밖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죽은 나무에선 절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아시겠어요? 양질의 음식, 건강한 음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 생식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썩은 음식, 정크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이런 그 화식 죽은 음식을 먹고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싱싱한 거 좋아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싱싱한 음식, 그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 반찬 같은 거, 이 시들시들한 그런 배추를 살래? 생생한 그 배추를 살래? 그럼 싱싱한 거 먹잖아. 음식도 싱싱한 걸 먹어야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그게 살생자, 날생자, 생식이야. 그래서 생식을 먹지 않고는 절대 싱싱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동의보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무보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체질과 음양을 고려해서 음양을 가려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얘기는 들었는데 실천 안 해. 우리 사람들은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병도 못 고쳐요.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음식, 그냥 뭐 으뜸인 음식 갖다 도 먹지 않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병 고치지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1톤에 하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건강하게 살고자 하고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을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고치려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 또 화를 또 돋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가라앉히고 본인 스스로가
음식을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생각부터 바뀌고 생식으로 바꿔서 식습관을 바꿔서 실천할 때 당뇨병은 완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생식으로 질병 고치고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